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아름다움과 과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과학이 정말 신화보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리처드 도킨스의 마지막 위대한 수업, 과학이라는 마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이란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미래에 존재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실 세계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화나 종교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은 현실을 설명할 수 없죠. 도킨스는 신화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신화들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과 믿음은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실이란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요. 그리고 과학적 사실이 담보될 때만 보편성이 생깁니다. 도킨스는 신화 중에 화물 숭배 신앙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이죠. 화물 신화는 많은 태평양 섬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신화입니다. 섬나라에 사는 부족들은 존 프롬이라는 인물을 숭배하는데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존 프롬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 화물 수송기에 많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이것들을 처음 본 섬나라 부족들이 그것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군인들이 돌아온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존 프롬 신화를 통해 신화의 탄생과 작동 방식을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등 많은 신화들은 비슷하게 시작했을 겁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신화는 과거의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이야기라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과학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리는 영감을 얻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설이라고 할게요. 가설을 바로 주장할 순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찰합니다. 우리 눈 같은 감각기관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망원경이나 현미경, 컴퓨터까지 수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얻은 후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관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바꿔보거나 관찰 대상을 이리저리 조작해보기도 하죠. 이 모든 방식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일 때 비로소 가설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기원이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땐 용기가 필요하겠죠. 물론 과학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왜 그런 값을 가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에는 아직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에 기댔지만 다윈은 자연 선택설로 모든 것을 해결했죠. 이런 것들이 과학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담한 아이디어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도킨스는 모든 사람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모든 신을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도킨스는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요. 과학적 사고는 삶을 유지시키고 질병을 극복하고 생활의 편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또 격리 절차를 만드는데 과학적 사고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 모든 효용성보다 과학이 주는 영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무엇인가? 세상은 얼마나 오래되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시적 영감과 같다고 말하죠. 과학이 무미건조하고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뉴턴이 만든 스펙트럼을 통해 천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고 나아가 모든 물질이 고유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고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과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음악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듯이 과학도 마찬가지라고요.
과학도 음악처럼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마지막으로 과학이야말로 가슴 뛰는 마법이라고 말하며 모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도킨스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도킨스의 마지막 강의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절대로 전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본방 다시 보기를 통해 제가 느낀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